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걸러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우나의 임대차 대항력이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 유치권 신고 금액이 2억 8,800만 원, 모두 한 8억 정도의 부담을 한꺼번에 모두 박살낸 그런 사우나. 사우나가 어디 있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도 사진 보이시죠? 사진 보시기에 왼쪽에 이제 중간 밑에 조금 밑에가 거기 건물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KTX 천안 아산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나는 천연 사우나인데 천안 아산역하고 거의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우나가 천안 아산역 뿐이 아니고 모든 역에 가차히 붙어 있는 게 좋습니까?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까? 제가 사우나를 십몇 15년 동안 그렇게 운영해 본 경험으로는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뭐 전철역 역세권도 괜찮아요. 무슨 역이든지 뭐 역은 시골 조그만 역 빼놓고는 다 여기에 붙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천안 아산역인데 천안 아산역은 KTX도 쓰고 SRT도 쓰죠. 물론 이제 모든 기차가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모든 기차 다 쓰는 데는 어딥니까? 경부선은 대전, 대구, 서울, 부산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열차들이 이 KTX 특급들이 비교적 많이 쓰는 그런 열차역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사무나인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타경 8452 금년 6월 21일 날 경매를 합니다. 자, 주소는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1757 빅토리아빌 6층 601호. 도로명 주소는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181번지 빅토리아빌 601호는 마찬가지. 근린상가로 되어 있는데 대지권이 47.71평, 그 다음에 건물이 약 275평 정도 되죠. 근데 전용 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분양 면적으로 치면은 400 한 몇십 평 될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뭐 제가 보진 않았는데 감정 평가 금액은 35억 6,400만 원. 최저가는 두 번 유찰 내에서 17억 4,636만 원입니다. 이름은 이제 천연 사우나죠. 지금 이 천연 사우나 보존 등기가 2008년 8월 9일 날 됐습니다. 이 2008년 8월 9일 날 된 거는 건물 자체가 이제 보존 등기가 된 날이고, 네, 보존 등기하면 그때부터 또 사우나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빨리 해도 10월, 11월 정도 돼 가지고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우나 장사 얼마 했을까요? 한 1년 했습니다. 1년. 자, 그러면은 2018년 뭐 11월 1일부터 했다고 칩시다. 2019년 12월 1일이면 1년 되죠. 그거 한 2, 3개월 지나면 뭐가 생겼습니까? 코로나. 자,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뭐 사람 뭐 3명 이상,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 찜질방 영어, 목욕탕 영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 덕분에 완전히 거들난 그런 찜질방입니다. 이 사우나가 창고를 할 때, 저도 찜질방, 아들을 시켜 찜질방 했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2020년 2월 달로 기억됩니다. 1월 달만 하더라도 매출이 1억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다가 2월 달이 되니까 이 매출이 말이죠. 2천만 원 이하로 줄어들어 버려요.
이거 10분의 1로 확 줄어든다는 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지경. 여기에 이 찜질 이 사우나도 이 천연 사우나도 그렇게 희생이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14층 오피스텔인데 여기 6층에 인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2억 5천만 원에 매각이 됐더랬는데 잔대금 납부를 안 했어요. 아마 대출을 안 해준 게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이게 2023년 4월, 그러니까 지금 한 2달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좀 대출이 풀리기 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히려 뭐 대출 상황이 그때보다 더 나아지고 이자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임차인 현황이 보이시죠? 임차인 점포 601호, 보증금 5억이다. 뭐 한 달에 월세가 2천만 원이고 월세는 뭐 내주도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임차인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맨 왼편에 주식회사 천연사우나로 되어 있죠. 근데 주식회사 천연사우나가 세입자가 아니고 집 주인님이 건물 주인이에요. 이 사우나 건물의 주인입니다. 사우나 건물의 주인인데 5층 갑갑했으면은 혹시 차고에서 저도 돈 줄까 싶어 가지고 또 대항력도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보증금 5억에 새 들어있다 그 말을 하겠습니까? 응? 참 정말 이거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참 딱한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2천만 원이다. 자기 뭐 물건에 자기가 월세 2천만 원 내든 3천만 원 내든 그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뭐 다른 문제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뭐 김양자라고 하는 분이 뭐 5천만 원이 대항력이 있다. 근데 이 김양자라고 하는 분이 뭐 6층 601호 일부 약 한 130평 또 뭐 점포 601호, 점포 601호 뭐 이렇게 되니 정신없습니다. 이게 뭐 어디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전세금 등기는 2019년 7월 18일 날 했고 어 지금 사업자 등록한 걸로는 뭐 5천만 원의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뭐 월세로 다 가지고 남는 것도 없을 겁니다.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월세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뭐 주인이 자기가 뭐 2천만 원 세들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것뿐이 아니고 또 뭐 유치권도 2억 8,800만 원이 뭐 있다고 그래요. 등기부에 있는 채무는 다 합치면 31억 4천만 원. 자, 여기는 유치권이 뭐 2억 8,800만 원이 있다고 하는데 좀 불조사 뭐 누군지 이렇게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 가지고 유치권하고 대항력하고 한꺼번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건은 2021 타경 8452 부동산 이익 경매 사건이고 이 신청인은 이제 주식회사 천연사우나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 또 유치권자 이렇게 기재를 갖다 해놔도 되겠죠. 유치권자도 있고. 신청 취지는 이제 여기에서 뭐 내쫓아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인도명령은 내쫓아 달라고 하는 신청이죠. 그럼 신청 이유는 자, 나는 여기서 잔금 내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까지 한 그런 원시 취득자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뭐 자기가 주인인데 뭔 대항력이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피신청인에게 대항력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자는 그러니까 채무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채무자는 빚을 갚을 의무만 있을 뿐이지 세입자가 될 수도 없고 대항력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채무자는 자기가 빚 갚으면 경매가 없어져요. 그런데 뭐 자기가 임차인이 내세우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 유치권자는 어떻게 해요? 피신청이 이 사건의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 관해 가지고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현황 조사를 2022년 1월 21일경 나가서 현황 조사를 했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이 다 잠겨 있었습니다. 2021년 이제 1월 21일이면은 코로나가 지금 막 설치기 시작한 지 한 1년 돼 가지고 가장 그 타격이 많을 때입니다. 그러면 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유치권자지,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럼 뭐가 됩니까? 유치권이나 무치권이 되겠죠. 근데 집행관이 나가 보니까 문 다 잠가 놓고 탄탄하게 문 잠가 놓고 뭐 아무도 다닐 수가 없게 해 놓고 뭐 장사도 영업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현황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경매에 올렸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문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없습니다. 영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 다 걸어 잠그고 영업도 안 하고 있는데 유치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유치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주장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유치권도 없고 또 세입자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가 이제 KTX SRT가 서는 천안 아산역입니다. KTX SRT가 뭐 하루에 수십 번 쓸 겁니다.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차, 그다음에 저기 목포 쪽으로 내려가는 차, 서울로 올라오는 차, 수서로 가는 차 다 쓰죠. 굉장히 많은 차들이 이제 쓰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차를 갖다가 타려고 하니까 차표도 없고 하니까 말이지. 한 2시간 있어야 한다. 그럼 2시간 동안 뭐 할까? 2시간 동안 뭐 할까 하는데 어디가 제일 좋아요? 배가 고프면 가서 그동안 식사하고 오지. 몸이 좀 피곤하다. 사우나에 가서 좀 땀 좀 빼고 눕자. 누웠다 오자.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음. 그래서 자, 역 앞에는 식당도 잘 되잖아요. 식당도 역 앞에 있는 식당들이 비교적 잘 되죠. 그리고 어 역전의 목욕탕, 찜질방 다 잘 됩니다. 심지어 보면 우리 수도권의 인구 많은 지역에 전철역 앞에도 잘 돼요. 근데 전철역 앞에는 반드시 말이죠,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찜질방이 더 잘 됩니다. 찜질방 그거 보면 말이죠, 하루에 지금은 한 1 인당 한 15,000원 정도 잡죠? 가서 잠자는 데 뭐 15,000원 잡고. 가구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음. 자, 그러면은 하루 종일 말이죠, 뭐 잠자고 일어나 가지고 왜 전철역 있는 데가 좋습니까? 아침에 출근하기가 좋잖아. 그럼 찜질방 지고서 뭐 아침 밥 장사 안 하는 데 없죠.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다 팔죠. 자, 그거 먹고 이제 출근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찜질방들이 역 앞에 있어서 좋은데, 이 부동산적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찜질방이 굉장히 그 물을 갖다가 데우고 전부 또 보일러 넣고 하려고 하니까 기름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죠.
이 기름을 굉장히 절약시켜 주는 게 배수열 회수 장치입니다. 이 배수열 회수 장치가 실제 우리가 뭐 가스나 도시가스나 뭐 경유 보일러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가격으로 보면은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가격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찜질방에 있는 그런 배수열 회수 장치, 이 배수열 회수 장치는 뭐 이게 뭐 압축기라든가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기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거의 새 겁니다. 이거 1년 뭐 1년 한 3개월 정도 썼으면은 그게 새 거예요. 그게 새 거니까 영업용만 있으면 됩니다. 영업용. 근데 찜질방 사우나 여기에서 가장 훌륭한 영업용이 뭡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 특히 인제 뭐 화장실 이런 데 사람들이 좀 지저분하게 쓰는데 이런 데 깨끗하게 해야지 손님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굉장히 좋은 부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 대학력 없애고 유치권 없앤다 하는 여기만 중점 둘 게 아니고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명백한가 하는 것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